대지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계절. 가을이 되면 DMZ를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있다. 1년에 딱 한 번 찾아오는 손님들을 카메라에 담아내기 위해 우리는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에는 지금이에요. 10월 초. 빠른 경우에는 9월 중순경부터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10월 초에 온다고 보면 맞아요. 정확히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일정. 그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카메라 앞에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202호 두루미다. 전 세계에 15종류의 두루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7종류가 오는데 그 지역의 중심이 철원이고요. 전 세계에 이런 지역이 없는 겁니다. 번식지에는 가족 단위로 뭐 이렇게 수킬로에서 수십 킬로 뚝뚝뚝 떨어져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겨울을 보내러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나라를 오게 되고 일종의 이제 타지 생활이니까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 해서 무리 생활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두루미가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지구상에 오직 DMZ뿐이다. 몸 길이가 1m 40cm나 되는 대형 조류 두루미와 조그만 청둥오리들이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 있다. 하지만 이 공간에도 먹이 사슬은 존재한다. 때로 모여 있다고 해도 언제나 긴장을 풀 수 없는 게 자연의 법칙. 전 세계를 통틀어 2천여 개체만 남아있는 국제적 희귀조류 두루미. 먹이 활동을 하던 녀석들이 해가 지자 어디론가 날아간다. 잠잘 곳을 찾아 두루미들은 적당한 장소를 물색한다. 두루미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잠을 자기 때문이다. 오늘은 삼명호 저수지에 자리를 잡았다. 다리가 조금 잠길 정도의 물이 있어야 잠자리로 적합하다. 두루미는 물가에 서서 한쪽 다리를 들고 한 다리로만 서서 잠을 잔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 됐다. 우아한 자세로 잠들었던 두루미들도 먹이를 찾아 날갯짓을 시작한다. 몸에 잿빛이 많이 도는 이 녀석들은 제두루미다. 너나 할 것 없이 모여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가족 단위로 모여있다. 최소한 가족 중 한 마리는 망을 본다. 혹시나 있을 위협을 대비해서다. 두루미의 생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그만큼 인간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새다. 그래서 DMZ는 두루미를 연구하는 이들에겐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유난히 가물었던 지난 겨울의 강원도에 귀하디 귀한 눈이 내렸다. 눈이 내리고
귓가에 얼음이 얼어도 두루미는 이곳에서 먹이 걱정이 없다. 철원 평야가 있기 때문이다. 추수가 끝난 벌판에 두루미가 먹을 만한 낙곡들이 많이 있다. 두루미들이 일제히 한쪽을 향해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고양이과의 포유류, 삭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적 속 고요한 긴장과 경계가 계속되고 삭은 어느새 한 녀석을 포식했다. 인위적 간섭이 가장 적은 곳과 다음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과 쉴 곳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잠을 잘 곳이 있어야 되고 이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DMZ가 가장 최적이다. 시베리아의 혹한을 피해 수천 킬로미터를 쉼없이 날아와 DMZ에서 겨울을 나는 두루미. 벌써 이들이 이곳에 자리 잡은 지도 5개월이 흘렀다. 이제 곧 겨울이 끝나면 두루미는 다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서식지인 시베리아로 날아갈 것이다. 유유히 하늘을 나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평화로운 기분이 든다. 우리가 저들처럼 평화롭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겨울의 끝자락, 봄이 오는 길목에 제작진은 또 다른 귀한 새를 찾았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수리부엉이가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겨울 끝자락에서 봄을 지나며 새끼를 키워내거든요. 북풍이 부는 시간인데 여기는 지금 또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도 피할 수 있고 그런 저런 거를 종합해 볼 때 이곳은 수리부엉이가 새끼를 키워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고 생명을 키워낼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야 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숙명. 몸 길이 약 70cm로 우리나라의 부엉이 종류 중 가장 큰 수리부엉이지만 역시 새끼들은 작고 여리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절벽에도 꽃이 만개하고 수리부엉이 새끼들도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생명들이 활짝 열리는 계절, DMZ에도 봄이 찾아왔다. 힘차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는 이 물고기는 황어다. 황어가 올라오면 봄도 함께 따라온다.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일생을 보내고 3월 중순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돌아오는 황어. 바위 틈, 적들에게 잘 보이지 않을 곳에 알을 낳고 새끼가 자라면 다시 바다로 나간다. 인간은 건너갈 수 없는 선을 황어는 자유롭게 드나든다. 남방 한계선을 따라 다시 서쪽으로 가보자. 강원도 화천. 하늘다람쥐가 뭔가를 보고 있다. 봄맞이 청소를 하고 있는 새딱따구리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수달을 만났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돼 있는 수달.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포식자다. 이쪽 그 동부 DMZ 관역을 저는 포유류의 핵심 서식권으로 봐요.
북한강이라는 주강, 서울까지 가는 강물의 이제 그 본류가 여기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생태적으로 특히나 이제 야생동물이나 포유류에게는 아주 서식지로서 그 이제 유용한 공간들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에서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수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귀여운 동물이지만 하천 생태계에서는 최고 포식자에 해당한다. 수달이 살고 있다는 건 하천 생태계가 풍부하다는 뜻이다. 서해 바다. 강화군에 속한 우도에서 서쪽으로 약 400m 떨어져 있는 부속섬인 비도. 분염도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만 남아있는 국제적 희귀조류인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다. (10년) 전만 해도 번식지를 알 수 없어 연구조차 어려웠던 저어새는 바닥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끼를 키워낸다. 큰 봉우리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섬인 비도는 저어새에겐 최적의 번식지다. 둥지를 지을 재료를 찾아온 저어새. 이내 괭이 갈매기와 싸움이 붙었다. 자리도 좁고 둥지를 만들 재료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머리에 장식 깃이 있는 이 새는 노랑부리 백로다. 서해안 갯벌 매립 등으로 개체 유지가 어려워져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상에 약 3,000마리 내외의 개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바닷가에 있는 이 귀여운 새는 검은 머리 물대새로 역시 멸종 위기에 있는 희귀 조류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새 종류의 새가 한데 몰려 둥지를 틀었다. 비도의 동쪽 사면이 침식으로 인해 식생이 완전히 사라져 이번 번식기는 이들에게 유난히 힘겨운 때다. 번식기가 끝나고 새들이 비도를 떠난 후에 식생을 다시 살리면 내년엔 상황이 좀 더 나아질 텐데. 이곳이 DMZ이기 때문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 점이 조금 안타까웠다. 우리는 다시 철원을 찾았다. 5월 하순. 논에는 모내기 작업이 한창이고 기분 좋은 봄바람에 실록이 춤추는 날. 아슬아슬한 절벽이 자리한 수리부엉이의 둥지가 그대로 있었다. 어린 수리부엉이는 한눈을 팔다 둥지에서 떨어져 저 아래 절벽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건너편에선 어미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해가 지고 야행성인 수리부엉이가 활동을 시작하는 때 수컷이 둥지로 날아왔다. 둥지에 먹이를 놓고서는 바로 다시 둥지를 떠나는 수컷. 어미 부엉이는 새끼들이 먹기 쉽도록 먹이를 찢어준다. 제 입에 넣을 새 없이 계속 새끼들을 챙기지만 새끼들은 아직 배가 고픈 모양이다. 그러자
어미가 절벽 틈에 넣어둔 먹이를 꺼내어 새끼들에게 먹인다. 이제 새끼들이 배가 불렀는지 어미가 주는 먹이를 마다한다. 그제야 제 입으로 먹을 것을 넘기는 어미 부엉이다. 서해 최북단의 섬,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 기암괴석이 장관인 서해 해금강. 고전소설 심청전의 무대. 천안함의 아픔이 있는 곳, 백령도. 백령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면 점박이 물범을 만날 수 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제331호. 바위 위에 올라가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평평하고 눕기 좋은 자리에 있는 녀석이 서열이 제일 높고 그 밑으로 내려올수록 서열이 낮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녀석들은 주변을 돌며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린다. 점박이 물범은 원래 북위 45도 이북의 북극권을 서식지로 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북위 38도 부근에 서식하고 오랜 기간 고립으로 고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백령도 점박이 물범에 관심이 높다. 조사가 시작된다면 백령도 물범의 생태학적 가치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아직 DMZ는 활짝 열리지 않았다. DMZ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장항습지. DMZ는 아니지만 이곳은 1970년대 무장공비의 서울 출연으로 만들어진 이중의 철책선으로 50여 년간 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다. 버드나무 숲의 중요한 일꾼 말똥개가 먹이를 먹고 굴 속으로 들어간다. 장항습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버드나무 군락지이자 겨울철새의 월동지다. 인간의 품에 가까이 있는 생태의 보고. 이게 DMZ의 미래 모습이 아닐까. DMZ 전 구간을 통틀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두타연. 그곳에 위치한 조각공원에서 취재진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을 마주쳤다. DMZ 안에서도 만나기 쉽지 않은 산양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개의치 않고 풀을 뜯어먹는다. 산양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가까운 곳으로 내려왔을까? 인간과 함께 있는 산양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멸종위기 생물과의 공존이 마냥 어려운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산양들이 이런 인위적인 구조물이라던가 이 관광 오시는 사람들을 봤을 때 자신들한테 크게 이제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 사람들이 뭐 주기적으로 계속 뭐 꾸준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기복을 두고서 사람들이 출입하는 시간대가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출입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인위적인 잔디 공원 같은 데 내려와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미래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동물들에게 배울 수 있다. 몽골, 시베리아,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물고기 열모고. 대표적인 냉수성 물고기로 1급수 이상의 맑고 차가운 물에서만 산다. 두타연은 그런 열모고의 국내 최대 서식지다. 열모고가 있으면 열모고를 포식하는 생물들도 존재한다.
그 포식자 중에는 수달도 있다. 타고난 사냥꾼인 수달은 하루에 약 3마리의 물고기를 먹는다. 더 먹을 수도 있지만 하루에 1kg을 넘기지 않는다. 물고기가 살아야 자기도 산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 사는 평화가 가장 이로운 것임을 알고 있는 수달처럼 우리도 DMZ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DMZ가 너무나 국민들에게 열망이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알고 배워야 그 지역을 보호하려는 생각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어떤 이제 작은 도로라든지 또는 이제 가능한 방법들을 최소한으로 선택을 해나가면서 국민들의 어떤 생태 탐방길을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논의하고. 전쟁으로 인해 만들어진 땅, DMZ. 폐허 속에 생명이 싹텄고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생태의 보고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의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분단과 통일을 앞서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 앞으로 다가온 DMZ의 미래를 조명해본다. 3부 DMZ 미래는 시작되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